안녕하세요. 코인 60분입니다. 미국 법원은 암호화폐 회사 뎁트박스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SEC에게는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1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뒷배경은 2023년 7월 뎁트박스에 대한 SEC의 소송은 이 회사가 5천만 달러 규모의 불법 암호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위원회가 회사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문서를 제출한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SEC의 규제 과잉의 사례로 꼽았었던 사건입니다. SEC는 바이낸스, 크라켄, 리플, 코인베이스 등 여러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의회의 많은 의원들은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과 같은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규제 명확성을 갖추라고 촉구합니다. 규제기관이 뚜렷한 규제 지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SEC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번 기각 사례가 또 새로운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비트코인 이외에 알트코인을 투자하면서도 내심 불안했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SEC의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하나씩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이자 의료기술 기업인 샘러 사이언티픽은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 준비 자산으로 편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샘러는 총 581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샘러는 향후 수익 및 잉여 현금 상황을 고려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에릭 샘러 회장은 이번 결정은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매력적인 투자라는 우리의 믿음에 기반해 내린 결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SMLR은 기사 이후에 나스닥에서 18% 상승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1분기 기준 블랙록 스트래티직 인컴 오퍼튜너티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익스포저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블랙록의 스트래티직 인컴 오퍼튜너티 포트폴리오라는 펀드 상품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자산의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운트곡스 콜드월렛 라벨링 주소가 보유 중이던 모든 비트코인을 신규 주소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해당 주소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콜드월렛에서 14.16만 비트코인을 신규 주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대략 96.4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에 마운트곡스 전 최고 경영자 마크 카펠레스는 오늘 마운트곡스발 이체는 채권자 채무 상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원래 간의 이체다라고 하며 현재까지 마운트곡스 보유 암호화폐를 매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QCP 캐피털은 마운트곡스 원래 간 이체로 인한 매도세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미국 주식 강세와 미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지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등의 요소가 비트코인의 강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ETF에서 처음으로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펀드 운용사 볼리틸리티 쉐어스의 ETF가 6월 4일 가장 먼저 이더리움 레버리지 상품의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체인질리 보고서에 6월 이더리움 가격이 4,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아르벨로스 마켓 공동 설립자 조슈아 림은 이더리움이 현물 ETF 출시까지 비트코인보다 강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밈코인인 페페의 일일 활성 주소 수가 30일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플로키와 도지코인보다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결제약정 규모 상위 10위권에 밈코인이 4개나 속해 있다고 합니다. 밈코인 미결제약정 규모 증가세는 최근 페페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WIF도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강세 모멘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DWF 랩스 공동 설립자 안드레이 그라체프는 여러 밈코인과의 투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미국 채굴자들의 전기료가 올해에만 27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의 전기 비용은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래 수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채굴자들은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겨서 비트코인을 현재 시장에 파는 채굴자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채굴 파생 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해시레이트 선물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채굴의 경쟁 강도를 나타내고 변동성이 클 경우에 채굴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선물 계약으로 채굴자들은 미래 해시레이트 변동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해시레이트 선물이 출시된다고 하면 채굴자들은 리스크 해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라이엇 플랫폼은 비트팜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라이엇 플랫폼은 비트팜스 지분의 9.25%를 인수했다고 하고, 라이엇 플랫폼이 비트팜스 인수에 성공한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공룡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합니다.